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2등급 학생들이, 일반고 기준입니다. 2등급 학생들이 수시 준비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면 될까요? 특히 1등급이 가야 되는 학교들, 일명 스카이, 서성한 이 6개 대학교를 우리 2등급 초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2등급을 분류해 볼게요. 2등급을 볼 때 2등급 초반이랑 2등급 중후반으로 일단 좀 나눠서 봤을 때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데 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저희 컨쇼의 제 기준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등급대가 저는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2등급대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대학교를 선정할 때 뭐 웬만한 대학교들 다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카이 빼고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빼고요. 연세대학교는 그 학교 수준 해가지고 Z값 돌려봐야 되고요. 고려대학교부터는 2등급 초반이 저는 한번 도전해볼 필요 있다. 그리고 서강대나 성균관 한양대학교도 충분히 도전권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요?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수시가 주력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2등급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력으로 삼을 것 같고 상중하 라인을 짤 때 이 하 라인은 교과전형 갖고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짤 때 나중에 이제 수시방송 때 해드리겠지만 상중, 그러니까 상향, 도전권들 이제 던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적정선들 이런 것들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권이 어딜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안정권은 어딜까요? 2등급 초반 아이가 안정권이 어딜까요? 이거 참 대답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변수가 되게 많아요. 자소서라는 변수, 면접장 변수, 생기부 학교에 대한 어떠한 수준에 대한 변수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막말로 우리 아이가 면접장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을 잡을 때는 학종으로 잡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교과전형 갖고 안정권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2등급 초반 학생들이 안정권을 잡을 때 어디를 잡을 수 있냐면 자, 숭실대학교, 서울과기대, 단대, 국민대, 아주대, 성신여대 정도 이 정도가 교과전형으로 봤을 때 안정권 대학이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면은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 학과들을 포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안정권을 서울과기대나 숭실대로 잡았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홍대나 동대, 건대, 중앙대, 경희대, 뭐 서강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상향과 적정 라인을 조금씩 이 안정권 대학교부터 위로 올리면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빠진 대학교가 있는데 인하대학교도 2등급 초반이면 충분히 집어넣을 학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인하대나 아주대를 집어넣었을 경우는 우리 아이가 만일 인하대 아주대 넣었을 때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홍대를 저 같으면 안 넣을 것 같아요. 숭실대는 안 넣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동국대, 건대부터 해서 위로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기상기를 두들겨 봤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환산 점수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립대가 안 되게 되면 장수가 좀씩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등급 중후반 아이들은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력이 맞아요. 2등급 아이들도 2등급 중후반 아이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주력은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교들을 이제 도전한다라 그러면 뭐 건국대학교나 뭐 동국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솔직히 좀 도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2등급 초반에서 중후반 아이들, 이 2등급대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성적을 조금 갖고 가는데 유리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고 싶으십니까? 최소 2등급은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좀 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권에 있는 중상향대학을 좀 도전을 하고요. 교과전형을 가지고 안정권을 형성해야겠죠. 어떤 대학교가 있을까요? 자, 학종 도전권은 경희대, 건대, 동국대학교,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도 만약 이과 학생이라면 글로벌 캠퍼스잖아요. 걔네들은 건대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건대 정도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막말로 건대의 KU 과학기술원은 경희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공대보다 훨씬 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계산해봤을 때 학종으로 도전권은 경희대, 뭐 건대, 동대, 홍대, 뭐 이런 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이 정도가 이제 학종으로 한번 해볼 만한 학교다라고 보여지고요. 교과로 안정권은 2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의 교과 안정권을 형성하는 것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나 동덕여대 같은 경우,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카톨릭대학교, 항공대학교 이런 학교가 교과 안정권을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교과로 안정권을 형성했다라면 그 다음부터 학종으로 그 위에 있는 대학교들을 도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등급 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서강대나 성균관이나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 장 정도는 충분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네요.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준비를 좀 할 건데 2등급 때 초반 아이가 1등급 대 학교, 일명 6개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일단은 학업 성적이 좀 딸려요. 그죠? 학업 성적이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학업 성적을 비교과적인 부분으로 솔직히 좀 채워야 되는 거 있어요. 쉽진 않습니다. 솔직히. 비교과로 학업을 엎은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때문이라도 만약에 전공학업이 우리 아이가 90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90점대 2등급이잖아요. 근데 전공학업, 경영학과 가는 아이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 이런 수학에 대한 점수가 좀 나오거나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갈 때 물투나 물리 점수가 좀 좋고 수학이나 기하 점수도 좀 좋고 이렇게 전공학업이 일단 좀 좋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90점대 중후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전공학업이 있다라면 그 나머지는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이나 학년별의 어떠한 스토리 발전성들, 그러니까 생활기록관에 우리 아이만의 능력과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어떠한 스토리의 발전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2등급 아이가 1등급을 생기부로 좀 따라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하면 되는데 요거 좀 이따 뒤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2등급 아이들이 보통 웬만한 대학교를 이렇게 포진하고 형성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자, 2등급 때 학교가 안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서강대학교가 지금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발표한 거를 잘 보시면 1등급 초반대 아이들부터 6등급 때까지 아이들이 지금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1등급 후반에서 6등급 때, 건대가 2등급 초반에서 4등급 때 아이들이 좀 형성을 하고 있어요. 5등급도 있지만 국민대학교는 2, 3등급 아이들이 주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강대학교에도 2등급이 있고 중앙대학교도 2등급이 있고 건대 2등급, 국민대 2등급 다 같은 2등급이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 레벨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서강대학교랑 국민대학교는 솔직히 레벨 차이 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다 같은 2등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 차이일까요? 또 하나, 서강대학교 6등급 누굴까요? 말씀드렸죠? 특목고 아이들이라고. 솔직히 서강대학교는 2등급 좀 후반대 아니면 3등급 얘네들부터 6등급까지 저는 특목고라고 보고요. 중앙대학교 3등급부터는 다 특목고라고 보여집니다. 건대 3, 4등급도 다 특목고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중앙대 3이랑 건대 3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첫 번째가 학교 성적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학교 성적표 보는 방법을 보면 학교 수준을 볼 수 있는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편차를 통한 학교 수준이 다른 겁니다. 또 하나는 비교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같은 등급대에 학생들끼리 부딪혔을 때 비교과가 그때부터 평가 요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같은 등급대 아이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2등급끼리. 그랬을 때 서강대 가는 아이와 국민대 가는 아이들은 뭔가 학교에 대한 수준 차이도 나겠지만 비교과적인 생활기록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비교과를 좀 잘 형성하고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같은 등급대끼리 싸움이 났을 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등급대가
학교의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뿐만 아닌 비교과 활동에 대한 비중이 있다.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공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어떤 스토리적 발전성들,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 아이가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자기소개서에다가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등급 때 학생이 1등급 학교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그러니까 전공에 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좀 꾸준하게 하면서 학년별로 좀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 볼게요. 자, 1학년 때 동아리에서 우리 아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동아리에 경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책을 찾아보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이런 방향성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경제보다는 좀 경제 좀 다양성을 좀 이렇게 기본을 닦아가는 모습이었는데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기본을 닦다 보니까 이런 무역 경제들, 그리고 뭐 FTA 이런 보호무역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동아리에서 FTA 무역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협조 조약을 봤을 때 어떠한 불리함이 있고 어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3학년 때는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무역 경제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 사상가나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무역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용무역, 그러니까 진짜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무역에 대한 어떤 관심사를 논문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 자, 보시면 1학년 때 경제에 대해서 그냥 되게 막연하게 시작했다라면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아가는 이런 모습이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공 관련 활동에 전 학년을 통해 갖고 스토리가 구성되면 다른 학생들의 생기부를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팀을 구성하거나 개인 활동을 하거나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팀에서 우리 아이가 했던 역할이 있다면 개인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뭔가를 심층적으로 찾아가는 모습들. 진로 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은 생각보다 진로 활동에서 주체성 찾기 힘듭니다. 학교가 뭔가 활동에 대한 배경, 전제 조건을 깔아줬어요. 진로 시간도 있을 거고 뭐 진로 발표도 있을 거고 어떤 특강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동을 좀 개인적으로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거 반드시 학교 선생님 허락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예전엔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당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특강 활동이나 학업에 대한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우리 학생만의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생활을 하잖아요. 행사를 한다거나 1인 1역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친구들과 좀 소통하는 라인을 좀 구성해낸다면 다른 학생들과 다른 차별화된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 거고, 이런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1등급 때 학교를 도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같은 등급대 아이들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이렇게 자기만의 생활기록부가 있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비교과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린 겁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방송 시간상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구체적인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방송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특강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시간에 수요일날 저 방송 수요일날 7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방송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은 생기부가 뭘까요?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2등급 때 아이가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자, 볼게요. 위에 게 있고 아래 게 있는데 위에 것도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접한 생기부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생기부는 맞거든요. 진짜 허접한 생기부는 뭐 그냥 진짜 한두 줄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 학생의 어떠한 부분을 좀 파악해서 써주신 건데 볼게요. 4차 산업혁명 특강을 들어서 진로인가 봐요.
초고속 그리고 나노라는 주제를 갖고 명사의 특강을 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달라질 미래에 대해서 주목받는 기술인 나노 기술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았고요.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다라는 설명을 잘 들었대요. 그래서 감명을 받고요. 들은 거에 관련된 활동 보고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뭔가 듣고 배움이 있고 그거를 정리해서 냈대요. 이 정도밖에 안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밑에 좋은 생기부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주체적 활동과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특강을 듣고 초고속 그리고 나노라는 주제의 명사의 특강을 듣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나노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움직인대요. 특히 나노 산업 외에 문헌 자료를 연구하는데 원서를 번역했대요. 우리 아이가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거를 봤는데 우리나라 자료보다는 외국 자료가 많았나 보죠. 그래서 이런 번역 작업을 하고 전문적인 학문 용어들을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쉽게 풀이할 수 있게끔 번역해서 그걸 P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대요. 우리 학생은 그 추후에 그 나노 산업에 대한 문헌 자료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자신의 영어 능력을 보여주고 또한 그 나와 있는 전문 용어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학생들을 위한 발표 능력도 보여줬네요.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를 느껴지십니까? 아래 거는 우리 학생의 어떤 주체적인 활동과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의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는지 보이시죠? 이게 좋은 생기부, 위에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생기부인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선 그냥 활동 보고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역할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2등급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안정권은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과 전형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최저입니다. 교과 전형은 웬만해선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없으면 엄청 높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운대학교처럼 최저가 없는 학교도 세종대학교나 광운대학교처럼 최저가 없는 학교는 2등급 대 아이들 집어넣으면 떨어져요. 1등급 대 아이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저가 하는 역할이 커요. 그러면 우리 2등급 대 학생들이 교과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최저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최저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어떻게 대학교마다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3과목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2과목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탐구도 하나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2개 평균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우리 학생한테 맞게끔 그 교과 전형 안에서도 다시 상중하 라인을 짜면 좋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2등급을 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라이브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 방송을 저희 컨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7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컨쇼는 월요일날 7시, 수요일날 7시, 금요일날 9시에 주 3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또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방송이 끝난 다음에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다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